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온도가요 15도입니다. 예, 어제는 날씨가 좀 비도 오고 좀 바람도 세고 좀 쌀쌀했는데요. 오늘은 날씨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윤실비아 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 4월이 다 갑니다. 예, 세월이 굉장히 빠른데요. 엊그제가 뭐 2023년도에 왔다고 좋아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전반기가요. 이 두 달만 있으면 다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웠던 목표 여러분들께서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꼭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금년도에 목표를 한 100만 구독자를 좀 모시고 싶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제가 한 뭐 이 86만 인데 지금 이 86만 구독자를 모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요즘 뭐 어떻게 된 건지 늘지를 않네요. 구독자분들께서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골드 버튼, 골드 버튼을 좀 받아서 더군다나 내년 이제 4월 총선거가 있는데요. 내년 선거를 이겨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겠습니까? 자, 충분한 역량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5년을 마무리 잘해야 되는데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역대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역대급 정상회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미 정상회담 사상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뭐 전 세계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동북아 3국, 즉 한국, 일본, 중국 이 아시아권 이 강 3대 강대국 정상 중에서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성대한 이 대접을 그러니까 이 의전적인 측면에서 이제 국빈 정상회담이니까요. 그 국빈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는 의전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국빈, 그다음에 공식, 공식 실무, 그다음에 실무, 그리고 사적 방문 이렇게 나눠지는데 국빈 방문의 최고의 끝은요. 국빈 만찬이 있고요. 그리고 국빈 만찬 이전에 공식 환영 행사가 있는데 그 예포가 나와요. 21발의 예포, 거창한, 웅장한. 예. 그래서 이제 의장대 사열도 있고 다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의전적인 측면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실질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 간의 핵심 이 어젠다 측면에서도 우리가 상당한 이 성과를 얻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역사적인 한미 공동성명 그리고 워싱턴 선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도 막 그래서 아마 이 윤 대통령 지금 취임 이후에 다자 정상회담을 많이 가졌는데 그리고 양자 정상회담도 많이 가졌죠. 우선 뭐 작년에 출범하자마자 5월 20일 있나요? 5월 10일 날 취임했으니까 한 뭐 10여일 만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신임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정상회담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정상회담을 안 가졌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2월 달에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로 두 번째 국빈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공식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프로토콜상으로 내용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빠짐없이 매일같이 뭐 하루에 한두 편씩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자, 이 소개를 그렇게 제가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중요한 이제 장면 제가 이제 사진으로도 여러분께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 화면으로 제가 좀 기술을 배워 가지고 딱 띄워 드렸는데요. 딱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요. 딱 아직까지는요. 우리 국내 언론 중에서는 지금 동아일보에서만 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뭐냐? 이 뉴저지 한국학교가 있어요. 저도 뭐 뉴욕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이요. 26일 날 이 백악관에서의 공식 환영 행사에 특별히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나 성공적으로 이 공연을 했느냐? 이게 본래 말이죠. 딱 1분 이 스케줄상으로 1분 미만으로 이게 예정이 됐었는데요. 이 두 정상이 그러니까 두 정상 내외가 너무나 좋아해 가지고요. 별도로 또 이 비공개로 일종의 이제 앙콜 공연인 것이죠. 그래 가지고서 이게 12분이나 이 행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식 환영 행사할 때의 그 짧은 그 아리랑 노래는 다 뭐 이게 공개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언론에서 커버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대통령실의 이제 홍보수석 파트에서 이런 거는 아예 아리랑을 갖다가 이제 국빈 행사에서 불렀다. 그것도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그 이쁘게 입고
나온 이 화동 못지않게 이쁜 그 학생들이 나와서 이거 얼마나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요게 한 번도 안 다뤄졌어요. 더군다나 안에 이제 별도로 끝나려고 하는데 이 두 정상 부부가 이 아이들하고 만나 갖고 너무 좋아해 가지고요. 12분을 넘겨서 이 앙콜 노래까지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의전적으로 의전 행사 중에서 얼마나 이제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좀 빠르게 보도를 해 드리려고 이 화면에 기술적으로 띄우지 않고 이게 이제 제가 카메라로 찍어서요. 보여 드리는데요. 이거 얼마나 예쁩니까? 저 이 그림만 봐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거 이렇게 바이든 부부가 이렇게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예. 이렇게까지 아주 이 질 바이든 여사를 보세요.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가요. 이렇게 인제 뭐 쉽게 얘기해서 자 제가 계속 보여 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어제 귀국길에 올라가면서 인제 대통령 내외가 인사를 한 것이고요. 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이 질 바이든 여사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뿅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이 본인의 트윗에다가 뭐라고까지 올렸느냐. "A special day, a special moment for generations of Korean Americans."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이다. 이 한국계 미국인들에 의하여 예? For generations of Korean Americans. 이런 트위터에 글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뒤늦게 좀 알려졌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노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질 바이든 여사 탄성과 함께 손뼉을 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도 아주 아낌없는 박수 갈채를 보냈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요. 일일이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으니까 백악관 비서실장이 노래 한 곡을 더 듣자 즉석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본래 공식 환영 행사에서는 이 아리랑을 불렀는데 투모로우라고 하는 노래를 다시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 어린 아이들을 보고 "야 이거 재능이 너무 뛰어나고 굉장히 예쁘지 않냐?" 이렇게 인제 감탄 어린 말을 윤 대통령 내외한테 했대요. 그래서 인제 윤 대통령이 작년 유엔 총회 때도 이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질 바이든 여사가 말이죠. 이 어린이 합창단을 이끌고 현장에 와 있던 황현주 뉴저지 한국학교 교장한테 "나도 선생님이라 아침까지 중간고사 채점을 하다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 어린이 합창단에게 또 백악관에 와 달라. 그래서 본래 1분 미만으로 예정됐던 이 어린이 합창단의 이 공연이요. 12분을 넘겨서까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 직원들이요. 이제 이 국빈 행사가 이렇게 12분씩 늦어지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좀 끝내려고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요. 아이들을 이 어린이 합창단을 다시 불러서 기념사진까지 찍게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과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제 또 이 두 정상 부부들 이 부인들 영부인들 이런 분들이 갖는 이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최고 중요한 행사만 가진 거 아니겠어요? 이런 행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어린이 합창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일정들 이런 것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문화 K컬처 그러니까 이제 조셉 나이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같이 국제정치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조셉 나이 모르면 그건 쉽게 얘기해서 간첩이에요. 공부 안 하고 노는 거예요. 조셉 나이 교수가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분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조셉 나이 교수가 뿅 가가지고 이 윤 대통령이 재학생이면 내가 A학 점 줄게. 이게 뭐 때문에 A학 점 준다고 했느냐? 바로 소프트 파워, 연성 국력. 그러니까 세상 처음으로 국제 정치에서 국력이라고 하면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런 걸 가지고 국력을 따졌는데 이 조셉 나이 교수가 그것만이 국력이 아니야. 다른 국력이 또 있어. 그래서 기존의 국제 정치 학계에서 쓰는 이 경성 파워가 이 군사력 경제력이고요. 소프트 파워, 연성 국력이 바로 이 문화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곧 노래 합창 아리랑 이게 노래가 뭐예요? 노래가 문화잖아요. 컬처. 이게 컬처를 다른 말로 하면 조셉 나이 교수 표현을 하면 이게 소프트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 소프트 파워 얼마나 이번에 이거 미국 방문 중에 관련 이 워너브라더스 이런데 전부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현장에서 얘기한 이 소프트 파워에 그 무슨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우리 인제 그 브로드웨이 이 오페라 그 가수들도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랬지만은요. BTS도 있고 뭐 블랙핑크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이 어린아이들이 제2의 블랙핑크, 제2의 BTS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이쁜 애들이 한복 입고 와서 노래 잘 불러서 두 정상이 좋아했어.' 아이 그것도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 성숙한 그야말로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 외교안보는 이거를 갖다가 공식적인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와 연계시켜 본다면 연성 국력, 그렇죠. 소프트 파워, 그리고 K컬처 이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예요. 그냥 '아이고 어린애들 40초 와서 노래 불렀고 대통령이 좋아했어.' 이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어린아이의 이 노래를 갖다가 오늘 거의 뭐 단독처럼 중앙일보가 죄송합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다른 언론들도 좀 보도를 해 주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빌 바이든 그러니까 이 질 바이든 여사가 트윗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 트윗까지 올렸다. 그러면은 뉴스거리가 되니까 올린 거 아니에요. 트윗 올린 거 하나만 해도 뉴스거리가 되죠. 이거를 갖다가 안 썼다? 야,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뭐 다른 게 바빠서 안 썼겠지만 요런 거를 좀 잘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유엔 총회 윤 대통령이 갔을 때 이 어린아이들의 또 그때도 노래를 불렀다고 했는데요. 그때도 별로 언론에 다뤄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말이죠. 저도 이번에 빠짐없이 윤 대통령 순방 동향을 보도를 했는데 그때 말이지 MBC 이런 데서 가짜 말이죠. 뭐 이 왜곡된 보도를 하는데 다 치중해 갖고 이런 좋은 뉴스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뒤늦었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백악관 공연 꼭 좀 많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 요거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요. 연이어서 어제는 김여정의 특별 성명, 오늘은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내놔 가지고 연거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공갈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공갈은 아니고요. 완전한 공갈 아니고 반은 진짜고 반은 좀 공갈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기네가 그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주나 마찬가지. 자기네가 도발을 계속하고 뭐 핵심이 됐든 ICBM이 됐든 그다음에 뭐 NLL 인근에서 이 국지전 도발이 됐든 간에 어쨌든 이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아니면 미국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고 싶은데 이거 잘 됐다 싶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어제와 오늘 연거푸 지금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담 최고로 성공한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래서 확장 억제 그런 게 워싱턴 선언 그다음에 이제 동맹 강화가 아주 글로벌 차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자기네가 지금 하고 있는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멈출 수 없다. 요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도발을 하고 싶은 명분을 매일같이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 상황에서 이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면 그거 우리 책임이 아니야. 미국과 한국 책임이야. 이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연거푸 이런 이 논평을 내놓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 논평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확장 억제력 제공, 동맹 강화의 명목 밑에 반공화국 핵전쟁 택동에 계속 집요하게 매여 달리려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 이건 당근이다 이거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것은요 항상 자기네는 이제 자위적 차원에서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분명히 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미국이 자기네를 침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고 즉 핵전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서 자기네는 핵 미사일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과 걔네들의 적대적 흉심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한 윤석열 역도의 미국 행악은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기 위해 조금도 어느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추어 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요 지금 북한이 돈도 없고 기술도 차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에만 전부 국가 자원을 낭비하니까 북한 주민의 상황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주민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 즉 한미가 자기네를 이 뭐라 그럴까요? 적대적 흉계심을 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은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대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요, 윤 대통령과 그다음에 또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어요.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이 맞대고 앉아 우리 국가를 절멸시킬 흉계를 꾸민 윤석열 괴뢰 역도의 이번 행각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도발 행각, 위험천만한 핵전쟁 행각이다. 왜 핵전쟁 행각이다 이렇게 했냐면요, 바로 워싱턴 선언 때문에 핵전쟁 행각이다.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민족적이고 대미굴종적 형태는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전과 이익까지 해치고 있다. 자, 이거는요, 왜 이제 남조선을 갖다가 미국의 핵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다 이렇게 보고 있냐면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전략 핵 잠수함,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탑재한 핵 잠수함을 정례 배치하겠다. 그리고 B-50이라든가 B-2와 같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우리 한국에 착륙시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전초기지, 화약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반공화국 압살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과 괴뢰패등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어제도 말이죠. 어제는 이제 김여정이가 나와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못난이,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늙은 노인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했는데 연이어서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김여정이의 이런 비판 성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생각보다는 그래도 강하지가 않다. 예. 물론 이제 수위를 이 성명의 발표 주체가 뭐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미주성 미주국장도 있고 뭐 외무성 대변인도 있고 또 외무장관도 있고 뭐 단계가 많은데 김여정이가 나온 걸로 보면은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김여정 수위에서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거는 김여정이가 겁먹었다. 왜냐하면은 아니 미국이 지금 뭐 아니 핵 불능화 훈련시켜 버렸잖아요. 예,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겁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김여정이가 겁먹어서 상당히 톤다운을 한 거다.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일부가 어제 입장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됐다. 뭐 때문에?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니까 이렇게 비판을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은요, 다큐멘터리 영화인 문재인이다가, 이제 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식 상봉은요, 이 정식 상봉은 5월 10일 날, 정식 개봉, 5월 10일 날 개봉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뭐 미리 이제 공개는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 전주에 있는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문재인이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이가 지난 5년간의 이 성취 이게 무너져서 정말 허망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18일 날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이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영화에 문재인이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영화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뷰 내용 중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대한민국과 함께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허망한 생각이 든다. 요게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윤 대통령 비판한 거죠. 그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같이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5년 동안 성취를 못했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완전히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전제는 그렇잖아요. 5년 동안 성과를 이뤘으면 왜 국민들이 너 나가라 정권 교체해 줬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거 전체가 다 거짓말 가짜 뉴스이고 가짜 뉴스를 만들다 보니까 국민을 도용했어요.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는 국민들이 함께 이뤘다고 했잖아요. 또 국민을 팔아먹었어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은 뭐 좌파 이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요.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 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게 뭐냐? 바로 박근혜 정부로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잘못된 박근혜 정부. 그래서 싸잡아서 이 보수 정권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인으로서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은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과거로다가 이 정치를 갖다가 되돌리기 때문에 내가 이 정치를 잊고서 살고 싶었는데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내가 정치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이 판단, 정치적인 그 의견을 계속해서 얘기하지 할 수밖에 없다. 이 당위로는 그러니까 김여정, 김정은이가요 도발을 하고 싶어하는데 도발 명분을 찾으려고 워싱턴 선언과 한미 정상회담을 이 코트와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재인이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을 내고 싶은데 그냥 내가 내겠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갖다가 정치를 갖다가 과거에 잘못된 정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요런 얼빠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런 얘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번 다큐 영화를 어제 이제 미리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프리뷰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싹 다 뺐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이거 빨리 야, 이 문재인도 감옥 가야 되고 이재명도 감옥 가야죠. 그러면서 말이죠. 영화의 한 장면이 이게 얼마나 비양심적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풍산개를 파양했잖아요. 풍산개를 파양해 놓고 영화에는 이 다큐에는요. 이 풍산개가 이렇게 탁 나오는 풍산개를 챙기는 이 모습. 다른 풍산개 가지고 1억 6천짜리 펀드레이징에 성공하고 이 다큐 영화 이거 펀딩에서는요. 24억 원 펀딩하고 야, 그러니까 딸하고 둘이요. 26억 원 여러분들 서민들 이거 평생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사고 해도 못 모아요. 이거를 그냥 딸하고 이 아버지가 부녀인가요? 부녀지간이 일주일 만에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이 펀딩을. 이게 목표액이 얼마냐? 딸은 200만 원. 그리고 이거 이 다큐 영화는요. 3천만 원인가 뭐 2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 나머지 어디다 쓰는지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를 철저히 해가지고요. 이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이게 뭐 양산에 있는 책방 운영기관으로 들어가는지 철저하게 모니터해서요. 이거 필요하면 거기에 잘못 이게 이 잘못이 이제 법률적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면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아, 이거 정말 기가 막히죠. 또 기가 막힌 것이 또 있어요. 바로 뭐냐? 제가 이제 어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께 짚어드렸는데요. 지금 좌파들이 말이죠. 좌파 네티즌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또 얼마나 성공적으로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제 정상회담을 쭉 하다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못지않게 이 만만치 않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가는 데마다 아주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 보니까 사투리 돈 사면 배 아프듯이 지금 좌파들이요. 배가 아파요. 개딸들이 배가 아파. 김혜경이는 더구나 지금 김혜경은 얼굴 한번 어디 내밀 수가 없잖아요. 김혜경이 지금 범인인데 예, 이거 어디 내밀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김정숙이 나오면 얻어맞죠. 김정숙 문재인은 그냥 책방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예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다 보니까 김정숙 여사 이번에는 비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들고 나왔느냐. 서명한 걸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요. 25일 날 백악관의 관저에 이 방문을 해가지고요. 일종의 이제 뭐 친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저 블루룸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관저를 방문하는 손님들은 웬만한 손님들은 전부 다 아니 백악관 관저에 초대받았는데 거기 서명 못할 사람이 누가 가겠어요. 거기 가면 다 서명할 수 있는 뭐 공적인 예를 들어서 지위 스테이터스는 낮다 하더라도 사적으로라도 뭔가 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서명을 넣죠. 왜냐하면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게 하나의 자기 이제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이 관제에 온 사람들 얼마나 이 귀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악관 이 블루룸에 가서 나오다가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방명록에 이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4월 25일이에요. 여기 사인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하는 우리의 글로벌 동맹을 위하여 이런 이제 사인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부인인 영부인인 이 김건희 여사도 사인하죠.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자 요게 말이죠. 이제 요게 이제 이 백악관의 관저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인이 이렇게 사인을 이제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사인하니까 대통령 사인 밑에다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하는 우리의 글로벌 동맹을 위하여 2023년 4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해갖고 이게 사인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25일 날 이게 그리고 이제 27일 날 또 한 번 사인을 해요. 27일 날은 이제 블레어 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 서명 밑에 또 사인을 합니다. 예. 대통령 밑에요. 사인을 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게 요렇게 이제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 이번에는 이제 블레어 하우스에서 사인은요. 여기 이제 뭐 글씨가 작아갖고 잘 안 보일 텐데 정성스러운 환대 감사합니다. 트루만 대통령께서 70년 전에 한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역사적 결단을 내리신 블레어 하우스에서의 뜻깊은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7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그 밑에는 김건희 이렇게만 써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하느냐. 아니 아예 직책도 안 쓰는 까먹고 안 쓰는 또 영부인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야 아까는 대통령 밑에다가 한마디로 왜 여사가 영부인이 사인하냐 이게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가 이번에는 왜 타이틀도 안다고 사인했느냐 서명했느냐 이렇게 비판해요. 그런데 그런 김정숙하고 문재인이는 해외 순방 때 어떻게 했느냐 다 그분들도 사인을 해요. 예. 자 이게 2017년도 7월 달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 쓴 한 대통령의 그러니까 문재인과 김정숙의 자 이게 그때도 지금 똑같이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 있었듯이 문재인이도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인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뭐라고 썼느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요렇게 요렇게 지금 이제 이 서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티즌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과거에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알면서 그러면 사악하고요. 모르고 그랬으면은 무식한 거죠. 그래서 이 네티즌들이 난리를 쳤는데 여기에 불을 지르고 나온 사람이 문재인 때 청와대 행정관 사진 전속 사진 작가였던 장영철이라는 행정사가 말이죠. 바로 28일 날 KBS 주진우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라고 적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 하나만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난다. 본인이 보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어서 이게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무조건하고 판정승이죠. 예, 판정승. 예. 그리고 문재인이 21년도에 저기 뭡니까? 21년도에 미국에 가서 그 바이든 대통령 때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때 30분 단독 정상회담한다 해놓고 3분 인사말밖에 못했잖아요. 27분간을 갖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마이크 딱 잡고 기자들하고 질문 답변으로 끝났잖아요. 이 정도 망신당하고 다닌 문재인과 김정숙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알람을 설정해서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